사회역학이라고 하면 약간 이과 같기도 하면서 문과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인간 도대체 뭐냐? 사회역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남사스러워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사회과학 채널 찬스톡스의 찬쌤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신 게 아니라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 국민중앙의료원으로 찾아왔고요. 오늘 찬스톡스 안에 작은 또 세션이 있습니다. 북스톡스라고요. 신생 채널인데 있을 게 다 있죠. 예, 그래서 북스톡스의 김명희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신간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간에 대한 그리고 보건학 전반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런 유튜브 채널에 처음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뭐 라디오 인터뷰 이런 거는 이제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신생 채널에 부담스럽고요. 네,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했고 예방의학이 이제 여러 분야로 나뉩니다. 이제 역학,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역학이랑 환경보건학, 보건정책학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코로나 때 역학조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신 이제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발생의 이제 원인들을 찾고 인구 집단에서 어떻게 건강을 개선할 것인가를 찾는 학문 분야인데 또 역학 안에도 분야가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병 역학, 이제 식생활과 관련된 원인을 찾는 뭐 영양 역학, 환경 요인들을 찾는 환경 역학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전공한 역학은 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탐구하는 사회역학 분야를 이제 전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와 관련된 일들을 쭉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회역학이라고 하면 약간 이과 같기도 하면서 문과 같기도 네네, 하거든요. 네네. 그 중간에 있는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인 의학 보건학인데 또 그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측면들 중에서는 주로 사회적인 요인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두 개가 좀 같이 맞닿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과학을 둘러싼 정제적 맥락을 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런 귀한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주기율표 아이러니 이거에 대해 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해박한 화학, 의학에 대한 지식들이 나오면서도 그게 사회과학적으로 다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내가 모르는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서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 예전 중세시대 때 유사과학이기는 하지만 과학자와 철학자가 결합된 그런 연금술사 같은 느낌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거는 원래 처음부터 책을 생각했던 건 아닌 거고 제가 이제 그 사회역학을 전공을 했고 주로 건강불평등이나 이제 이런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논문으로만 남아있으면 사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시사주간지 뭐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연재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 연재한 내용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대중과의 소통이 참 사실은 연구자로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도 그래서 이런 채널을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요. 영광입니다. 이 채널도 사실은 이 대중과의 소통의 접점인데 또 대중과 소통하려면 좀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민쌤 거기 모자가 있지 않나요? 어머. 혹시 이런 모자를 좀 어색하지만 연금술사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이거 쓰시긴 좀 남사스러우시죠? 굉장히 남사스러워요. 그렇죠. 안 쓰시. 이게 제가 써야 돼. 제가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술에 씌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희 썸네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정말 계십니다. 고통스럽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쓰시면 또 괴로우시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기율표 18개의 원소를 가지고 18가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엮인 그런 방식인데요. 혹시 가장 쓰시면서 애착이 갔던 원소 하나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원소라는 게 제가 존재하기 전부터 태고 쪽부터 있었고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원소인데 제가 뭐라고 감히 내가 친애하는 내가 애착하는 원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불경스러운 얘기다. 하지만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애착이 좀 특별하게 있었던 거는 이제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질소인데요. 이제 수소는 사실은 좀 듣기만 해도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럴 정말 초기부터 있었던 정말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계속 봐왔던 원소라는 점에서 수소가 가진 굉장히 특별함이랑 약간 경건한 의미가 좀 한 가지가 있었고, 다른 하나 이제 질소는 제가 이제 질소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제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독일로 그때 이제 여행을 가서 제가 2번을 여행을 갔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아우슈비츠를 이제 직접 가보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질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이제 다른 소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실제 현실에서 구현이 됐을 때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인간 도대체 뭐냐? 이런 거를 좀 되게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마감을 맞이해서 그런 심상들을 좀 담아가지고 글로 정리를 해서, 다른 얘기들은 좀 예전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질소는 좀 최근의 경험과 관련돼서 좀 썼던 기억이 그렇게 있네요. 네. 저는 수은에 대한 장도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어떤 위험물질이라고 해서 네. 중심부 국가에서 한때 추방되었던 것들이 계속 주변부 국가에서 똑같은 그런 인체의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때마다 사회운동이 또 나서서, 또 연구자들이 나서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뭐 반도체 산업에서 뭐 위험한 화학물질을 많이 쓰고 위험하다고 하면 막 정리를 합니다. 원청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의 작업장을 만들고, 그런 작업장은 이제 외주 하청으로 넘어가게 돼서 약간 뭐 내부의 식민지, 뭐 국제적인 식민지가 좀 여전히 관철되는 거가 그 수은 사례도 좀 잘 나타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또 보건학도 그렇고 사회역학도 신기술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또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데, 신기술이 항상 좋은 점만 있지는 않고 여러 환경 피해들은 주로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주변부 국가 사람들, 노동자들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게 굉장히 이 책에서 저는 많이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특히 보건학을 꿈꾸는 또는 사회역학을 꿈꾸는 청년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만약에 2025년에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이 분야로 뛰어드실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일반적으로 있으신지. 제가 이제 보통 저희 예방의학 분야는 전공의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제 병원은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수련을 받는데, 저가 이제 마칠 때쯤에 휴먼지놈 프로젝트가 이제 95년도에 막 되게 크게 대대적으로 됐어서 저희 분야에서도 분자역학, 유전체 역학이라는 굉장히 분야가 크고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막 누구나, 그래서 모든 학교에 가면 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진로를 고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생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체 역학이라는 앞으로 이제 유망한 분야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때는 사실 사회역학이라는 이름도 조금 정립이 되지 않은 단계였었는데 그냥 되게 막연하게 건강 불평등이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는 이런 분야를 이제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유, 뭐,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약간. 근데 그때 사실 IMF 직후 나서 그렇게 막 뭐가 사회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뭐 그걸 돌파할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를 하게 됐고, 사실 제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 참여 활동들을 이제 계속 좀 해왔었거든요. 현장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논문만 써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역학이라는 전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기술이 좋거나 뭐 연구를 뭐 남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장에 천착한 경험들을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 많이 한 편이고, 그런 게 연구자로서 성장시키는 데에도 현장의 경험들, 그리고 사회운동의 경험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보건학은 굉장히 실천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학이나 사회역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책도 많이 읽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래야 되지만, 이런 사회단체 활동도 좀 같이 해보면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가고 무엇이 좌절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 학교 바깥의 경험들을 조금 많이 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찬스톡스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독자 이벤트 있거든요.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세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 귀한 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채널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